얘기가 살짝 넘어가서 질문을 못했던 게 있는데 그 원래 기존의 윤리에서는 이제 소득의 의미를 노동의 대가에서 찾는 것이었잖아요. 노동의 네. 대가로서의 소득. 근데 이제 그게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더 이상 합당한 윤리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소득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로서의 소득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의미를 찾는 지금까지 것이. 인류가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그 논리를. 음, 그 권리라는 말 있죠. 네, 그 권리라는 말로 설명하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그 논리는 설득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왜냐면은 그분들이 의도가 어때 뭐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권리라는 개념은 의무라는 개념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 사회에 대해서 내가 소득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나의 권리다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무슨 그 얘기냐면 순간 그럼 바로 다시 의무는 뭐냐? 그럼 원점으로 의무는 돌아가는 뭐냐?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말씀하신 대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너희들 이 돈 받고 그럼 너희들 뭐 할 건데?라고 하는 의무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런 논리로 이거를 정당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논리의 효용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이 논리 말고 다른 보다 큰 틀로 논리를 잡아야 되는데 생태와 우주와 사랑이라고 하는 논리 좀 굉장히 그 추상적인 논리로 얘기해야 돼요. 생태, 우주, 사랑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가령 공원을 걷다가 다친 새라든가 몸이 다친 새라든가 다친 다람쥐를 봤을 적에 잡아먹나요? 그 틈을 타서? 아니죠. 그러지는 않죠, 네, 요새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되도록이면은 좀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잖아요. 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주에 있는 여러 생물체 안에서 내가 갖는 의무와 나의 위치는 뭐냐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때 여러분이 그 제비가 여러분 집으로 돌아와서 호박씨를 떨고 줄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의무를 부과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그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네. 이거를 주는 대신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저는 온전하게 논리가 성립을 한다고 생각해요. 상호 부조 같은. 왜냐면은, 네,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고 이걸 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의무가 당연히 따라오거든요. 너 이거 받아먹었으니까 너 뭐 할래? 너 이거 저 무슨 취직 활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받아먹고 그냥 찡 들어줘가지고, 그냥 뭐, 뭐, 게임이나 할래? 너 이러고도 뭐, 네가 인간이야?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은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성립하기 힘들어요. 기본소득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끼리가 모두 형제고 자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은 네. 최소한의 소득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가 사실은 궁극적인 철학적 원천이에요. 결국 그러면은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것은 약간 자명하다 이러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냥 주는 거 그냥 자명하다, 셀프 에비던트하다 그 맞나요 그게? 아니요, 그렇진 않죠. 왜 셀프 에비던트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증명을 필요로 하냐 이런 거죠.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네,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저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무가 없으면 산소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산소 나무한테 뭘 해줬어요? 나무한테 네. 아니 자기 집에 있는 사과나무 말고. 가끔 구청에서 수액을 놔주긴 하는데. 아, 그 구청이고. 시베리아에 있는 나무한테 우리가 해준 게 뭐예요? 없죠. 아마존에 있는 나무한테. 매연을 좀 흘려주긴. 덕을 보잖아요. 덕을 보고 걔는 피해나 주지. 네. 네. 예. 근데 무슨 낯짝으로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뭐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줄줄이 하면은 밤새도록 목록이 나와요. 네. 그 우리가 쥐뿔 해준 거 없이 그 혜택 보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베풀 필요가 있다. 좀
그러니까 그 베푼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데 네. 우리가 그러면 나무한테 가서 아마존에 가가지고 물 좀 뿌려주고 베풀었다 이러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베풀었다 그러고 홍기빈하고 칼로 나무 새기고 저런 미친놈 이러겠죠. 이게 베푸고 뭐 베푸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떠야 되는데 예. 이 세상 일이 있잖아요. 내가 준 만큼 뭐가 오고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 생활이 다 구성이 되는 것 같죠? 우리는 부모님한테 뭘 기부했어요? 기부? 기부했어요. 맞아, 아재. 그죠? 네. 기부한 거 없는데 테이크 엄청 하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효도를 하네 어쩌고 하는 게 뭐가 남는데 우리 부모님만 우리한테 기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경찰 아저씨들은 여러분들은 그 박봉 받고 밤새도록 순찰 도울 자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 뭐 저거밖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윤리 시간에 윤리의 목적론적인 해설과 등등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설령 그 말이 맞다 합시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백몇십만 원 받고 갔다 합시다. 포축관 주인이 그냥 예, 그래. 네. 그러게요. 그 도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돈 받은 건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백몇십만 원 내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집에 가가지고 내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나한테 도움을 준 요소들 있잖아요. 나무부터 시작해서 벌레에, 네. 벌에, 꽃에, 꿀에 등등등등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느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의무와 권리를 다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회 성원들 있잖아요. 사람들도 나무나 꿀처럼 벌처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날이 와야 사실은 이게 온전히 성립을 해요. 어, 그런 뜻이에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야, 혼자 사는 세상이 결코 아니고 네. 여러 사람들이 서로 간에 뭐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는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감각 자체를 모두가 공유하는 때가 오면 네. 당연스럽게도 기본소득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저 기업가들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공유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다 자신들의 재산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존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알고 있더라고 해도 의무적으로 거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한다거나 혹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그 인터뷰 왔을 적에 무슨 돈 액수라든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고 뭐 소득 장려세제랑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저 세상 가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앞으로 살으셔야 되고 2050년 이후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좀 크고 보다 근본적이고 크고 깊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로소득 장려세제에서 몇 프로를 때릴 거냐 이런 거는 그 늙은이들한테 맡겨놓으시고 그거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 질문도 마찬가지로 네. 그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공유제 같은 걸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업가들. 하겠느냐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하겠느냐. 사회적 합의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절망밖에 안 나와요. 네. 될 것 같지 않죠. 네. 네. 그죠? 자기 거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 누가 내놓으라고 그리고 그러겠어요? 너무 강하잖아요, 그들이. 제가 아까 그 공유재산의 예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뭐 BTS라는 그룹에 대해서 아무런 악감정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아무 감정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BTS가 지금 같이 그 거두고 있는 수익 중에 아미라고 하는 팬그룹이 형성한 기여한 부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정확한 수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한 수치를 따질 수도 있어요. 보통 회계사들이나 광고회사에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몇 프로나 여기서 기여했느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뭐 제가 뭐 BTS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아미라고 하는 집단은 제가 알고 있는 집단 지성이고 어느 한 나라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그 청춘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BTS 잘 되라 아이디어도 내고 홍보도 하고 등등등등등을 해요. 그걸 값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저는 그 장담하는데 방시혁 씨고 BTS에 있는 본인들 그 8명, 9명 그 사람들 머리로 짜낼 수 없는 종류의 컨텐츠예요. 그거는. 네. 그건 아마 여러분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아니 제가 뭐 무슨 그 BTS 팬들한테 그 테러 당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공유 자산이에요. 그래서 BTS가 가지고 창출하고 있는 자산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 8명인가 9명인가 뭐 하여튼 예.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산이고 이게 아미라는 집단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낸 자산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은 몇 명이 독점하지 않고 다 같이 공유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가능할까요? 그 안에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네이버의 지식인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네이버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 컨텐츠 글 쓴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그 대가를. 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네이버 회사를 설득하거나 BTS를 설득해가지고 그 수익을 갖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합의가 네. 그냥 가능하겠어요? 쉽지는 쉽지 않겠죠.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신 질문은 그거랑 비슷해요. 지금 KT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KT라는 회사가 원래 모체가 그 전화국이었어요. 전화국에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국가기관이에요. 전국에 전화선 깔았던 그인데 전국에 깔은 전신주랑 전화선이라든가 이걸 유형자산으로 해가지고 생겨난 회사예요. 이거 다 세금으로 만든 자산이거든요. 네. KT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네. KT 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네. 내놔라. 그럼 내놓겠어요? 안 내고. 쉽지 않겠죠. 포항제철이라고 포스코라는 회사 있죠. 예. 옛날에 포항제철이었는데 네. 그 회사가 만들어질 적에 국가적인 지원이 어마어마했어요. 내놔라. 안 내놓겠죠. 안 내놓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얘네 같아서 뭐 또 그 죽창과 낫을 들고 싸우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얘기해야 돼요. 이 논리를 얘기해야 돼요. KT 너희들이 가진 자산이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포스코가 가진 자산이 너희들 게 다가 아니다. 내놔라. 자, KBS 가진 거는 KBS 거예요. 아,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다 시청료 내가지고 그걸로 형성된 그 자산인데 네. 어떻게 KBS 근데 KBS를 갖다가 뭐 가령 민영화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그 말한다고 이게 들키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요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요구를 하려면은요. 네. 낫과 죽창으로 해결을 할 게 아니고 우리는 혁명을 싫어하고 민주 질서를 사랑하는 민주 국민들이니까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논리하고 네.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네. 네. 근데 20살 넘고 아니 30살 넘고 이런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토청이라 회사에서 시키는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젊은 시절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생각해서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재용부터 홍기빈보다 더 못 사는 홍은민과 다 같이 네. 나눠 가질 수 있는 뭔가로서 공유 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논리와 굉장히 정밀한 논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인 흐름과 함께 겹쳐져도 될까 말까 해요. 세계적인 대전환 같은 느낌인데 경제 거의 그렇죠. 기본소득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거대한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우파 기본소득론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 중에 일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은 나머지 복지는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에 따르면 그거는 복지, 그 공공부조랑 기본자산이라는 개념을 혼동한 착각인 거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을 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그래서 이제 우파랑 좌파가 달라지는 건데 네. 진보 쪽에서의 그 기본소득의 목표는 뭐 제가 번역한 책에 나오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파 쪽의 기본적인 그 우파 쪽에서도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목표는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거예요.
각종 복지를 하면은 국가가 뭐 행정 비용이 들고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 주고 이거 안 주고 뭐 등등 많으니까 이걸 네. 싹 저거 해서 네. 그냥 밑에 기본으로 소득을 깔아버리자. 복지를 시장화하자.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에 국가가 교란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버리자라고 하는 게 하이에크 같은 사람의 기본소득론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거죠. 네. 어디서 갈라지냐면은 복지 시스템은 기본소득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지 시스템은 보통 네네. 공공부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 공공부조로 하고 네. 사회보험이 또 있죠. 그 네. 사람들이 이제 기여금을 내 가지고 의료보험이나 뭐 실업보험이나 이게 운영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청년수당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동수당이다 그래가지고 수당 및 서비스라고 하는 공공 어린이집이라든가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통폐합해가지고 그냥 돈으로 줘버리고 끝내자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에요. 네네. 근데 진보 쪽의 기본소득은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보장이 되려면은 이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더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변해가는 그 산업 사회에서 계속 무기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생동감 있게 자기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힘을 돋구어 주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그게 진보 쪽의 기본소득이에요. 명확한 쟁점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복지 시스템을 그걸 헐어버릴 거냐 아니면은 그걸 오히려 더 강화하면서 이걸 같이 결합시킬 거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사실 뭐 비용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게 어쨌든 기본 복지 플러스 기본 소득을 하려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에 따르면 기본 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 깔아둬야 되는 전제는 공공재라는 거에 대한 사회로의 환원을 네. 깔고 가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공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플랜하고 함께 가는 게 진보 쪽의 기본소득 아니라고 보면 그럴 돼요. 수밖에 없겠군요. 정말. 가깝게 있는 거는 이를테면 토지 보유세 같은 거. 네. 토지 자체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그걸 가지고 모두가 나눠 갖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새로이 공유재산을 확보하면서 그 재정으로 모두가 나눠 갖자는 얘기 되는 거니까 네. 우파 쪽하고는 달라지죠. 재원 문제로 따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그라운드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수상님이 하신 말씀 중에 수상님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수상님이 오리지널로 말씀하신 그 기본 소득이라는 게 미래에서 온 도자기 파편이다. 예. 이제 고고학자들이 도자기 파편 이 작은 조각 하나를 보고 그 과거의 수많은 모습들을 상상해내듯이 우리도 이 기본 소득이라는 것을 가지고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네. 이제 끝내는 말씀으로 수상님이 생각하시는 기본 소득 뭐 꼭 기본 소득으로 연관 안 지으셔도 되니까 수상님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미래 사회의 모습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하고 아까 그 도자기 파편 얘기를 왜 했냐면요. 21세기에 있는 산업사회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의 사회하고 전혀 다른 사회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전혀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는 게 전혀 쉽지는 않아요. 전혀 쉽지 않고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요. 열려문이라는 황당한 물건이 남아 있는 거를 가끔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게 한수만 나오는데 뭐 저런 사회가 다 있나. 어떤 그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있으면은 그 여성의 그 몸과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그걸 돕는 게 나의 상식인데, 우리의 상식인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한 여자들을 갖다가 열렬하고 칭송을 했다는 건 이제 황당한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 저 사람들이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소득하고 노동의 관계는 뭐고, 그 다음에 여가는 정말 여가인가? 여가는 노동하고 무관한 건가? 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나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사는 게 뭐냐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등등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 질문을 다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회예요. 한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그 마스크 쓰기 싫다라고 데모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예. 황당하죠. 개인의 자유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게 어떻게 개인의 자유예요? 제 상식하고는 거리가 멀고, 더 골 때리는 거는 그 시위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던데. 그러면은 이 미래 사회에서는요, 그 가령 이렇게 팬데믹이 돌고 있을 적에 개인이 마스크를 쓰고 어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있었던 사회가 전혀 다른 사회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상상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정말 굶어 죽어도 되냐? 그래서 이렇게 네. 비참한 지경에 빠져도 되는 거냐? 네. 이게 뭐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래 갖고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냐라든가.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명백하게 우리의 그 우리 사회 전체가 만들어 놓은 공유 재산인데 몇 사람이 그 알량하게 변호사 앞세워 가지고 특허권을 넣었다라는 이유 하나로 어마어마한 돈을 그 가져가는 이런 사회는 맞는 거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매개로 그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를 놓고서 그런 질문들을 한번 확장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기본소득을 매개로 예.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예. 윤리적인 정당성, 예. 경제적인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예. 정치적인 뭐 달성 가능성이나 안정성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얘기 말미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네. 켄 로치 감독. 예, 켄 로치 그 다니엘 블레이크 그 영화랑 미안해요 리키라고 돼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영화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그렇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네. 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 기술을 많은데 산업사회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상상해야 돼요. 그 두 영화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블레이크는 봤죠? 봤죠 저희. 그 미안해요 리키도 한번 보세요. 네. 예. 야, 기본소득 저희가 예상을 못했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담겨 있는 간단한 정책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된 거라는 거 오늘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 훨씬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